2023년 7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기술적 반등 내지 환매수를 좀 기대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전혀 환매수할 생각을 하루 종일 보이지 않고 끝날 때까지 원웨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3시 30분 이후, 그러니까 종가가 형성된 이후에 한 1,700억 정도를 사는 모습은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대세를 꺾는 수준은 아니었죠. 1조 2천억대 이상으로 선물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점은 중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동반해 주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저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해 주는 편인데 오늘은 유독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오늘 전혀 사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 동안 여기서 매도 누적시켜 놨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서 더 빼지도 않고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누적해 왔기 때문에 더 나중에 싼 곳에서 환매수 청산을 만들려고 하겠죠.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보였던 시초 자리가 갭 하락 후 양봉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언더 아니에요. 오늘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 밑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추세 라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 공간을 제가 찍어서 열어보자,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를 결국에는 5분 10분 지나니까 못 지켰습니다. 못 올라왔죠. 올라오는 척을 살짝 분봉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여기서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들 그래서 제가 장중에 롱 못 본다, 어디서 전환될지 모른다, 저항으로 보자. 제가 저항 타점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 공간이었죠. 여기 공간과 노란 선이었습니다. 여기죠, 노란 선. 요거밖에 근데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노란선 밑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켜줬다라는 거. 여기 지켜주는데 지켜줬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더 밑에를 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의 방향 전환, 매도 방향이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수급적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면 롱을 보지 말자, 롱을 볼 수 없다라고 파생반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쇼타점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굴곡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오전에 게임이 끝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어제는 위클리 옵션에 만기로 두 번 정도 꼬아놨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오전에 게임이 끝나는 모습이 나와요. 지난번에 6월 29일에 오후에 터닝했던 거 말고 그 뒤로는 계속 오전에 끝. 그 다음에 올랐을 때도 오전에 끝. 그쵸? 계속 제가 정확히 타점 찍어드린 이 공간 이후, 그 다음에 페이크 양봉이라고 말씀드린 이후 연속 4양봉이에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 듭니다. 보통 아무리 급락장이어도,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이 정도로 연속적으로 꽂았던 적은 극히 드물어요. 뭐 서프라임 때도 중간에 기술적 반등 주면서 갔고요. 물론 20년 3월 코로나 때는 그냥 뭐 속절없이 막 3, 4%씩 막 내리 꽂으면서 떨어졌던 거고,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지금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시장에 대형 악재를 동반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악재는 많지만 역사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춰본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지나서 다만 외국인들의 의도는 더 하방에 있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의도는 좀 더 하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일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라인을 밑으로 오늘 언더슈팅으로 보이는 그 지점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 공간은 강한 갭이 되거든요. 이 강한 갭은 함부로 쉽게 못 돌파해요. 이거는 1조 2천짜리 갭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팔면서 만들어진 정말 강한 갭 하락이 됩니다. 오늘 주식으로 따지면 GS건설 어제급 느낌인 거예요. 어제 20% 하락, 강한 갭으로 하락한 느낌. 그래서 요 갭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페이크 양봉을 페이크 음봉으로 보여주는 구간이 여기 발생했습니다. 약간
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요 장대 음봉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추세를 이탈을 해버려요. 그쵸? 여기 올라가던 추세가 있어요.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대 음봉으로 깨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봉 떨어졌다, 장대 음봉의 추세 깼다, 숏이다, 풋옵션이다, 선물 매도다,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5일 연장 급등을 시켜버리죠. 페이크 음봉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 추세 지키다가 갑자기 추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페이크 양봉일 수 있었죠. 제가 그날 상승 수급을 동반하지 않는다, 수상하다, 미심쩍다, 개운치 않다, 페이크 양봉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까지 꽂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머물러서 시간 끌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에 개인 풋매도 잡아먹으러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연속으로 빨리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더슈팅 나올 때 설명드렸었어요. 빨리 가면 많이 간다. 그쵸? 많이 갔다가 튕겨져 올라간다. 청산돼서 만기가 한참 남았을 때 빠르게 그 풋옵션 자리를 노리러 간다면 빠르게 강하게 나갔다가 튕겨져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뭐 옵션 만기가 많이 남지도 않았고 다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진행이 이 정도 됐습니다. 충분히 맥스 요 정도 지점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는 322에서 3라인입니다. 요 자리는 코스피 200으로 따지면은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1.3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20 만드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320. 코스피 200으로 320, 선물로 322 자리. 그 정도까지 열어두면서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이만큼 떨어진 거 또 봐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라고 보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많은 지지 라인들 형성되어 있습니다. 327, 330 라인. 물론 330은 깰 것 같긴 해요. 왜 깰 가능성이 높은지는 요 밑에 제가 설명을 올려드렸는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일단 7월물 옵션 만기, 가장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에 집중했던 옵션물입니다. 5월 만기는 상당히 강세를 만들었다가 5월 달에 하방을 만들었다가 6월 달에 강세 만들었다가 7월 달에 약세로, 그것도 강한 약세로 포지션을 형성을 해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지금 진행된 거 페이크 양봉 보이고 나서 개인들을 상승으로 다 몰아넣고, 이거 하니까 상승으로 몰아넣죠. 콜옵션 때 150억 샀습니다. 지금 계속 물타요. 개인들 콜옵션 계속 떨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물탑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들 옵션 계약으로 보시면 이거 3만 계약 넘게 물탔어요. 콜옵션 3만 1827 계약이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는 거, 휴지 가격이 돼가고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물타요.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량으로 콜 매수를 했다가 급격하게 추락해서 다 휴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마이너스 90% 떨어집니다. 이 공간에서. 옵션이 마이너스 90%가 떨어지니까 물을 열심히 타기 시작해요. 그렇게 물 타면은 여기에 비중이 더 들어가죠. 누가 그걸 먹여준다고 합니까? 그죠? 안 먹여주죠. 반대로 금액으로 치면은 오히려 계약으로는 풋옵션에서 개인들은 매도해요. 그런데 금액으로 치면 162억의 매수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만큼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해당될 수 있는 옵션의 프리들이 살아납니다. 갑자기 살아납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매도를 숏을 쳐놨는데 이만큼 살아나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1000%까지도 나와요. 오늘 풋옵션이 최대로 많이 올라온 게 저점 대비 올라온 게 3000%도 올라왔습니다. 330 풋옵션이나 327 풋옵션 같은 경우는 3000%까지 올라왔어요.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수백 퍼센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했다는 사람들은. 매도는 무제한입니다. 옵션 매도는 무제한으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020년 3월 19일 위클리 옵션에서 풋옵션이 470배가 살아나는, 하루 만에 단 하루 중에 470배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7,000%입니다. 그거 만약에 잘못해서 숏을 쳤다면은 470배 역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고 역사적인 기록적인 거니까 어쨌든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거.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기록이니까 뭐 어쨌든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누적이 되면 더 커질 수 있겠죠. 연속으로 누적이 된다면. 그래서 옵션 매도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고, 지금 개인들이 그 위험한 풋옵션 매도를 잔뜩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162억 손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개인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누적돼 있고, 오늘도 외가격을 열심히 매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 무제한 코스가 됩니다. 하락 시에.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200은 331.57이고 외국인들은 328 언더에서 무제한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332, 이거는 이제 만기까지 남은 시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328 언더 무제한 수익이기 때문에 320대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334 언더에서 무제한 손실입니다. 이미 진행됐죠. 이미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에서 그 손실이 큰 부분을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2억 청산 나온 게 그런 겁니다. 금융투자는 이미 340 언더에서 무제한 수익 구조입니다. 이미 수익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득이고, 외국인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득이고, 개인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커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청산이 어디서 다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늘 언더까지 안 가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렸듯 여기서 살리면 거기까지 굳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이 품매도가 잔뜩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큰 폭락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합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개인들이 품매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폭락장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폭락장에서 개인들 품매도를 동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는 안 그럴 수 있었지만 오늘 지점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레벨 2단계, 오늘 레벨 2단계가 떨어졌어요. 그죠? 레벨 2단계가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밑에 라인들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어디서 변화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겠다.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서 지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 급락 장세에서 2020년 3월에 참고 기다리다가 여기다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과 이날 두 날입니다. 확인한 거예요. 급락을 보고 어디서 추정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보유 주식은 망가졌겠죠. 그런데 돈이 여기서 최대한 있는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상승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한 시그널이 나와요. 강한 시그널. 오늘 장중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살펴봤던 지점인데 2015년 8월 24일에 정말 강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중국장 랠리가 있었던 2015년 8월 24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까지 내려가다가 정말 강한 터닝이 일어났었어요. 8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16년간 기록 역사상 2008년 서프라임 이후 16년 데이터상 역사적으로 가장 하루에 많은 선물 매수가 있었던 날입니다. 2조 원을 유일하게 넘었던 날이에요. 2조 원 매수를 유일하게 넘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그때 터닝을 강력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연속으로 대량 매도를 많이 해놨던 자리는 이 정도 됩니다. 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가진 선물 매도가 힘을 쓰도록만 놔뒀어요. 중간에 이렇게 개파락하고 양분 보는 날도 페이크로 여긴 것처럼 많이 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량 매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언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해놓은 것을 다시 환매수하느냐. 자,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어디 따놨냐, 제가 4일째 지금 여기 2조 원이죠. 2조 2천억. 지금 3조 4천억 정도 4일 정도 때린 것 같죠. 대략 그냥 계산해봐도 대략 3조 넘게 이렇게 4일 동안 대량 매도를 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간에 환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갭 하락 후 양봉 나올 수 있죠. 나스닥이 좀 더 떨어지면, 고용보고서 오늘 공개하는데 고용보고서 공개 후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스닥이 강하면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환매수 일단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2번 이상 틀지 않으면 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 돌리는 조건은 2번 정도 강한 상승을 보이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외국인들의 강한 환매수 선물 최소한 1조 원 한참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을 보면. 두 번째, 개인들의 풋매도 포기, GG, 굿게임 선언. 개인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2022년 9월 30일의 경우처럼 대량 풋 매도 손절이 있었던, 자, 요거 그냥 포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개인들의 항복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죠. 여기 개인들이 강한 항복이 나왔었습니다. 개인들 풋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지금처럼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많으니까 더 떨구죠. 개인들이 항복을 합니다. 여기서 대량 풋매수로 항복해요. 지금 대량 풋매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외가격에 더 매도를 해놨습니다. 개인들이 풋매도를 더 밑에 해놨어요. 위에는 손절했습니다. 밑에는 더 매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를 더 군침 돌게 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개인들의 완벽한 항복이 나와야 돼요. 이미 그 자리를 넘어가서 참 안타깝게도 안 넘어갔어야 됐는데 넘어가 버려서 항복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항복이 나오는 과정에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있습니다. 중간에 양봉 끼어요. 이렇게 양봉 낍니다. 더 강한 양봉으로 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면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여기에 대한 영상은 장중에 녹화했던 거 끼워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요약한 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언더슈팅 직전 지켜줘야 할 추세들을 아침에 이탈하면서 본격적인 언더슈팅으로 향해 간 하루였고요. 외국인들 대량 매도로 일관했고, 삼성전자에 관한 관점은 뭐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것도 제가 장중에 혹시나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책 잘라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의 의도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요 구간은 요 내용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거나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카톡에 설명드렸어요. 카톡에 설명드렸고, 제가 혹시나 체크해서 공개방에 없다면 공개방에 그 내용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없으신 분들 그래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청하셔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장중에 요것도 한번 설명드려야지. 장중에 외국인들이 왜 더 하락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냐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중간에 미결제 확정을 분명히 줄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8,000계약 정도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유주기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익절하면서 청산을 했는데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익절을 했어요.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갖고 있던 거를 매도했기 때문에 익절이 됐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갖고 있는 걸 익절하려면 언제 거를 해야 돼요? 과거에 롤오버를 해온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9월물로 6월물 가지고 있던 거 롤오버를 했던 거, 지난번에 롤오버 다 해왔잖아요. 여기서 매수 갖고 있던 걸 이제서야 매도합니다. 익절합니다.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오늘 익절을 해요. 롤오버 했던 거. 그럼 뭐예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떨어졌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안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겠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 밑에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방향을 더 하방으로 열어두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연속 4일 대량 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급락장이라고 해도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연속 매도 후 환매수 하루 이틀 정도는 줬던 적이 많아요. 한번 기록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에. 그러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외국인들의 대량 환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들의 대량 풋 옵션 항복 선언이 안 나온다면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렸고요. 8월 24일 그다음 요거 잡아먹는 단계, 어디까지 지점 만들지 모른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참으셔야 된다. 파생에서는요. 현물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셔야 된다. 기회가 되면. 네,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오늘 공개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잘 나와요.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해도 된다라는 이 매파적 연준의 어떤 합리성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요. 근데 신흥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변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래서 미국장이 더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장이 버티던 미국장이 한번 급락을 줄지, 그러면 우리 장에 야간 선물 더 떨어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갭 하락으로. 반대로 나스닥이 개인들 숏 비율이 80%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가는 방향으로 가준다면 갭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방해 요소고, 새마을금고는 이제 우리나라 특수성이 좀 있네요. 새마을금고가 어제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유한 주식을 다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여의도에서.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데이터를 추정하기로는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은 약 7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오전에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7천억 정도 중에서 한번 보면 금융투자가 지금까지 나온 매도량을 봤을 때 충분히 또 많이 한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일과 오늘 대량 매도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집중해서 좀 매도하지 않았나 싶고요. 나온다면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다 빠르게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의 매도세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이 크지 않아요. 오늘 주식 테마는 우크라이나 통신망 복구 쪽 다산네트워크스나 RBK그룹, 다산솔루에타 등이 좀 강했는데, 진짜 오늘 테마가 아주 지엽적이었죠.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어서 중소형주들은 어제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개수도 어제는 2200개, 오늘은 더 떨어졌지만 그래도 2000개 정도 하락해서 방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형주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 솔루션 등 오늘 많은 대형주들이 힘을 좀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상한가도 어제는 없었지만 3개가 있었고요. 15% 이상 올라온 종목도 어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형주. 그러나 중소형주들 이러다가 또 한번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한 번 더 추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전지, 리튬 이쪽으로 오늘 금양과 에코프로 등이 오늘 강세. 2차전지가 시장 약세일 때 계속 해지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반등 때는 얘네들이 또 밀리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타점에 숏 활용 좀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 시기까지 숏을 끌고 가면 위험하니까 숏도 구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에서 정말 그 페이크 양봉 때 숏을 들고 지금까지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완전히 대박은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반등 구간을 하루 이틀만 보여도 숏은 녹아요. 옵션의 경우 녹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점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것들은 제가 포인트 타점 봐드리죠, 카톡방에서. 그래서 그런 지점은 좋으나 아닌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됐을 때는 좀 조심하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도에 일관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대량으로 받아주는 모습들이 다시 청산되려면 또 올려줘야 되니까 그 반등 구간을 어쨌든 잘 활용해보자. 반등이 없다면 그냥 한 번에 솟구쳐서 내려오는 그 마지노선 타점을 잘 활용해보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최대한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청산을 해서 내려오는 종목까지도 같이 묶어가지고 청산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거 있다면 내려오는 것도 같이 현금화를 확보를 하자. 올라오는 거 10, 내려오는 거 10을 줄여서 20이란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밑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여유를 좀 만들어 두고 밑에 하방에 언더슈팅 세게 나오는 구간, 그리고 청산되는 구간, 수급적으로 뒤바뀌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고, 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22년도에 이런 구간들을 많이 봐왔고 23년 초에도 많이 봤었어요. 이겨내면 또 옵니다. 예, 이겨내면 또 오니까 그 구간들에서 잘 버틸 수 있게 개별적으로 관리 잘 해주시면서
옵션 만기 지나는 과정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잊고 어차피 지나간 거 잊고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생반에서 인증 수익 인증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숏이 이렇게 펼쳐질 때는 파생반 분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